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미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기대보다 더 뒤로 밀려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시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도 성공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검은 좀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강사님 사실 연휴 전후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하필 또 이렇게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자,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명절 연휴 동안에 좀 잘 지내고 나서 이제 오늘 좀 갭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미국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개파락이 크게 나오고, 하지만 이제 장중에는 그래도 이제 좀 올라오는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좀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좀 보여주긴 했어요, 장중에는. 근데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빠진 게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어제 이제 CPI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좀 높게 나온 게 이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소비자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좀 높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장이 이제 왜 빠지느냐 하면은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평가가 좀 나온 거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미국장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잠깐 조정받은 걸로 일단은 좀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그 기대가 이제 좀 너무 과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으면서 일단 3월 달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동결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도 역시 뭐 동결로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고, 6월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한 70% 정도는 나오면서 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던 이제 미국장의 상승세가 한불 이제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제 빅테크 쪽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빅테크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뭐 오늘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지지 않고 또 시총도 뭐 아마존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 뭐 당연히 좀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 좀 최근에 이제 양봉이 좀 많이 몇 번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올라가나 싶더니만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은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코스피 ADR이 이제 한 100까지 넘어갔었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까지만 좀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발목이 좀 잡힌 걸로 좀 보여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저 PBR주가 이제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게 이제 외국인인데, 기존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 뭐 이게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보통 이제 매수하는 게 이제 한 50에서 70%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2월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매수 비중이 한 10%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동차주나 금융주 그리고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수분이 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는 그 부분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질이 좋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CPI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이게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좀 관건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으로 좀 끝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길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출렁이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지수의 영향을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강의들을 늘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거는 추세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역시나 상한가 도달했던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CXL 관련한 종목들도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은 두 종목 상한가 풀리지 않았죠. 선암과 한국컴퓨터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이렌시스도 13%대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오셈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CXL D램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이 네오셈도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CXL D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장 29%대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이렌시스가 있죠. 초반 대비해서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모습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일부 좀 해소를 하게 되면서 대형 M&A가 좀 다시 시작될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죠. 로봇은 애초에 삼성전자가 이미 미래 먹거리로 좀 선택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큰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13%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코리아 F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 제네시스를 포함한 자사 주력 모델에 하이브리드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리아 FT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본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기대감이 크게 몰린 모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5%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선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이 미국 물리학학회에서 초전도체 실험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관련한 종목들이 한 번씩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오늘도 기대감의 선암이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보여줬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 살펴볼 텐데 3거래 연속 상승에 22%대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52주 최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요. 북미 고객사의 첫 OLED를 탑재한 태블릿이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분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우선은 선암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4일 아무래도 학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4일 전까지 좀 어떻게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선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좀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전도 관련된 이제 테마로 형성이 좀 된 건데 일단 그런 면에서 이제
테마 관련돼서는 이제 그래도 좀 대장으로 움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이제 선제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고자장 그 자석 설계를 이제 그 자석 설계와 그리고 이제 극저온 환경 설계 기술을 이제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기업 자체를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이 초전도 관련된 부분은 이제 거의 테마성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분은 그 신경 쓸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선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자체도 이제 좀 적자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올라온 상황인데 이 작년 7월부터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 종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좀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위 여부를 밝히는 이 외국 연구진들이 결국에 이제 초전도체 그 진위가 아니다, 그런 초전도 물질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뭐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 이 초전도체가 이제 진짜다. 라는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 상황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외에는 크게 이제 순환이 나올 만한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있는데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장이 좀 약간 빠지기는 했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 종목들은 일제히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마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학술 대회 이제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만 단순하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를 이제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뭐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또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이제 반박이 또 나오게 되면은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늘 좀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자,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렌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 한번 궁금한데, 자, M&A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좀 타이밍을 노려보면 좋을까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특징주에서 한번 다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봇 관련된 거에서는 뭐 당연히 이렌시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렌시스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발 이야기가 좀 상당히 이제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로봇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이제 좀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신흥 강자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CES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받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ES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이제 사업 확장 의지를 좀 확실하게 밝히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된 대장주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이제 많이 쏠렸는데 이게 이제 이렌시스가 이제 그 관련된 대장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제가 몇 번 한 번 다루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미 뭐 삼성전자나 이런 고객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딱히 봐야 될 거는 이제 삼성과 관련된 이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핏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를 이렌시스가 이제 공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장주가 이제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걸 볼 수는 있는데 올해 이제 분명하게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이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순환이 나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도 정확하게 좀 그려지고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이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좋은 흐름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언제 이게 다시 빠져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는 해요. 예.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 이제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인데 지금 이 올라오는 흐름이 꺾인다면 다시 지금은 조금은 이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 이 부분은 좀 길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급은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좀 잘 들어왔습니다. 수급적인 면은 거래량이 많이 받쳐주고 쭉 들어왔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 사이클만 잘 타고 간다면 이제 박스권에서도 큰 박스권에서도 충분히 매매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렌시스는 좀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네오셈 저희가 또 궁금합니다. 이 CXL 관련한 테마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기대감을 받을 만한 뉴스들도 나왔어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오셈은 뭐 이 반도체에서는 뭐 확실히 좀 기대감 자체가 이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어제 이제 CPI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장 초반에는 좀 상당히 좀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전부 다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이제 계속해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활활 좀 타오르고 있는 걸로 일단은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반도체 검사 장비를 좀 두루 다루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 이제 SSD 검사 장비 부분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이제 역시나 이제 CXL 요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다음 달 AI 맞춤형 그 D램 상용화를 위해서 청사진을 좀 제시한 부분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이 종목 네오셈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될 것 같지요. 뭐 차트를 한번 또 보게 되면 MACD가 약간 하락세였는데 지금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MACD가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실리는 흐름이 좀 나와줬고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박스권을 좀 쭉 그리다가 여기서 이제 주르륵 하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간 흐름입니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가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어요. 뭐 최고점이 이제 14,980원까지 좀 나왔는데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모멘텀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정고점 정도 이제 14,98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만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보유의 관점으로만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다, 추격 매수를 한다는 좀 아닌 것 같고 보유자분들만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어렵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그때 수익 실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를 들어볼 텐데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다라고 해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타이밍 노려봐야 되나요? 사실 항상 특징주로 나오는 게 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발 늦었나요? 한 발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코리아 FT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부분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전기차나 이 인프라 같은 부분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완벽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판매량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에서 제네시스에 대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도 도입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캐니스터 그리고 뭐 플라스틱 필러텍 그다음에 의장 부품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이 국내 유일의 이제 공급자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를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본 캐니스터가 이제 증발가스를 흡착해서 엔진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그런 부품으로 이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되면서 이런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코리아 FT도 이제 좀 차트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크게 이렇게 좀 관심이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1월 달 중순 넘어서부터 좀 관심도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 곡선을 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단지 이제 관심에 의해서만 조금씩 수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는 뭐 거의 2배 이상 올라온 이제 상승이 좀 강력한 그런 흐름인데 기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뭐 이제 상한 곡선을 치고 넘어가면서 뭐 이 양봉 자체가 벌써 이제 4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데 사실 한 3개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뭐 오늘 갭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윗꼬리를 달고 이제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신규 접근은 그래도 좀 제한되겠죠.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점에서 물리면 약이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빠지는 흐름에서는 저점에서 이제 꾸준하게 수급을 잘 밀어줄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절대 추격 매수는 금지. 빠진 다음에 다시 잡아도 충분히 갈 종목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는 무리해서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런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시장 분석을 나는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 들어보는 시간이죠. 언제나 제일 어려운 건 추세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좀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추세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네,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 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목이 추세를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제 추세 자체는 이제 지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은 뭐 이슈도 있고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를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수를 좀 많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뭐 이제 이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뭐 인터넷도 봐야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나온 레포트도 봐야 되고 이 전문가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이제 시황도 봐야 되고 미국장도 봐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남들이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죠? 남들이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 뭐 전문가가 시황 이렇게 해서 그게 맞으면 그게 당연히 맞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애널리스트가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내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내가 뭐 정말 뭐 미국장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정보 이런 거에 이제 습득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이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2.50이라는 가격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이 2.50이라는 가격을 평생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 가격인데 이 2.50 뭐와도 상관이 있나라 그랬냐면 제가 선물의 행사가와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 이 간격 자체가 이제 2.5포인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 2.50이라는 가격을 해야 되는데 옵션 시장에서 뭐 제가 누누이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시장에서 풋이 2.50을 붕괴하면은 시장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또 콜이 2.50을 붕괴할 경우에는 시장은 당연히 빠질 것이다. 오늘 시장이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이 2.50이 어느 쪽에서 빠졌는지만 보면은 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50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은 이제 주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주체들의 의도대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2.50이 뭐 주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콜옵션에 2.50을 순간적으로 매도를 친다 그러면 나는 반대편 풋옵션을 그냥 매수를 하면은 그냥 바로 돈을 버는 거고 반대로 이제 풋 2.50을 매도를 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콜 매수를 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간단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격 2.50에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 옵션 시세표를 이제 보게 되면은 풋옵션에서 2.50을 붕괴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시가가 뭐 2.499, 예, 시가에서부터 현재가가 지금 2.40으로 당연히 2.50을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풋옵션이 2.50을 붕괴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간다. 왜? 옵션, 콜옵션이 올라가고 선물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콜옵션도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50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깨졌죠. 350에서. 행사가 350에서 2.50이 깨졌다. 그러면 그 다음 행사가도 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처럼 이제 순서대로 이제 탁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352에서 2.50을 깨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52에서 2.50을 깨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만 이렇게 잘 보시면 350에서 2.50을 깨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352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355에서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차곡차곡 2.50을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을 잘 보고 있다가 이 옵션 가격표를 보고 있다가 풋옵션이 2.50을 깼네. 그럼 시장이 올라가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행사가에서 또 2.50을 깨? 그러면 시장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음 행사가가 2.50을 깨? 그럼 또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하루에 나오는 이 추세 자체도 다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가상으로 만약에 2.50이 붕괴된 상태에서 만약 종가가 끝난다. 다음 날도 똑같이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잡을 때는 이 풋옵션의 2.50 붕괴에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상승 추세를 다 잡아낼 수가 있다. 뭐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콜옵션이 2.50을 깨면 당연히 풋이 올라가니까 시장은 내려간다. 계속해서 내려가려면 콜옵션이 행사가별로 2.50을 깨고 계속해서 깨지는 흐름만 나온다면 이 추세 자체를 잡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월 지난주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2월 7일 날도 이 시장 상승장이 나오면서 풋옵션의 2.50이 깨졌어요. 그 2.50이 깨진 이후로 계속해서 좀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좀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풋옵션이 2.5를 깼으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시장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의 한 마디가 10포인트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지난주에 이제 저점이 이제 이 선물 지수로 보면은 지난주에 저점이 349가 나와 있어요. 349에서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 전문가님 말대로 2.50 풋옵션 2.50이 붕괴하니까 시장이 올라갔네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선물 지수로 10포인트. 그 10포인트까지 올라간 흐름이 바로 359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0포인트가 올라갔다. 10포인트 정도가 올라가면 이제 선물의 한 마디가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또 흔들 수도 있겠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선물이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움직이는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나왔죠. 예. 오늘 걸 이제 한번 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나온 상황인데 오늘 시장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자, 오늘 시장 이제 딱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양옵션이 2.50으로 정확하게 2.50 부근에서 이제 마주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늘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딱 보고 풋옵션이 2.50을 깨면 오늘 시장 올라갈 거고 콜옵션이 2.50 깨면 풋옵션이 올라갈 거니까 시장은 내려갈 거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선물을 매수한다든지 옵션을 매수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인덱스 이런 거를 이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되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에 지금 딱 2.50을 깨는 흐름이 나왔어요. 370 행사가를 보게 되면 종가가 2.52예요. 종가가 2.5인데 여기에서 이제 2.52가 붕괴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붕괴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2.50이 콜옵션에서 깨졌구나. 그러면 풋옵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오늘 시장은 하락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사실 뭐 이미 여러분들은 뭐 아침에 이제 많은 시황 방송을 통해서 미국장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이 나온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장중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개파락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미국장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빠질 거야. 그래, 빠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디에 집중하라? 바로 2.50에 집중해라. 콜옵션이 2.50 붕괴하면 나는 바로 풋매수 또는 선물 매도.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인데 물론 이제 하락 장세로 이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콜옵션이 이렇게 빠졌다가 2.48에 시가니까 이제 2.48로 시작한 콜옵션이 2.03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52 다시 2.50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 자, 콜옵션이 2.50을 깼으니까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다라는 건데 콜옵션이 2.50을 회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복을 하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2.50이 붕괴되니까 시장이 빠진다. 그럼 그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요? 그 위치가 바로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다시 2.50을 들고 올라온다. 그래서 2.50을 버티면 당연히 풋옵션이 못 가니까 여기에서가 바로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옵션 가격을 알면 장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매일 해서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그런 추세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못 보고 있는데 미래를 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뭐 데이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윙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또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2.50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린 게 이제 외봉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차트를 좀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자, 정확하게 이제 좀 볼게요. 선물 지수가 이제 349. 저점에 이제 349가 정확하게 찍혀 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예, 제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거짓말을 안 해요. 349가 찍혀 있고 반대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최고점이 359.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10포인트 마디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장 빠지면서 개파락 나왔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를 보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갭으로 빠진 건 맞아요. 갭으로 빠진 건 맞지만 사실 장중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월 마지막 날이었을 겁니다. 1월 31일 날. 예, 요 날짜죠. 이 날짜에도 제가 갭으로 빠졌는데 장중에 선물 지수가 올라오는 흐름을 가졌으니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장대 한봉 나오고 8포인트 올라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장대 한봉 나오면서 10포인트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선물 두 마디가 올라왔네. 여기에서부터는 흔드는 흐름이 나올 거다. 한 2, 3일 정도 흔드는 흐름이 나올 거다. 정확하게 2, 3일 정도 흔드는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선물지수로 한 마디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미국장이 조정을 받은 거긴 하지만 빠지거나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를 나는 당연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물지수 같은 경우가 이 주가에 굉장히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빨라요. 사실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 종합주가지수에 굉장히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집착을 좀 해요. 그래서 사실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를 판단을 하는 거는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올라갈 거다. 이게 바닥이니까 올라갈 거다. 이게 고점에 있으니까 내려갈 거다. 20일 이평선을 치고 올라가고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옵션 가격을 알면 조금 더 정교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2.50으로 고점과 저점을 잡아낸다. 장중에. 그러면 이 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에 굉장히 이제 연연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얘기할 때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2,000개 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사실 어느 게 올라갈지를 이제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또 미리 이제 선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만약에 내가 이 지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무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게 되면 사실 상당히 굉장히 이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만큼 이제 그 시간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주식만큼 어려운 게 또 없잖아요. 그죠? 주식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주변에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는데 사실 내 옆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자기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내일 시장을 이제 좀 간략하게 좀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내일 시장도 저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 옵션 가격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 딱 보니까 365의 콜옵션 2.28이 있고
340에 2.38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2.50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행사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98과 그리고 2.96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딱 나와 있잖아요. 키 맞추기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놈은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장 안 봐도 돼. 우리나라 시장 안 봐도 돼. 시황 안 봐도 돼. 뭐만 보면 돼? 콜옵션이 2.50을 깨는지 풋옵션이 2.50을 깨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내일 시장도 어떻게 될지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려드리고 있지만 저희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많이 이용 부탁하기 바라고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같이 이 2.50만 집중해서 잘 파악만 하더라도 이 시장의 추세 파악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한 번 들어서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보는 시간이죠.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우선 그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 파인엠텍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가격적인 전략 필요하다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어째서 이 종목을 또 꼽아주셨을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요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과 이제 OLED 막 이런 부분들 쪽에 이제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렸던 이제 덕산 에코피아, 덕산 테코피아죠.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14% 오늘 하루만 해도 뭐 한 14%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는데, 이만큼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큰 게 이제 사실이에요.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을 이제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힌지에 대해서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 이 파인엠텍 같은 종목들이 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애플에서 새롭게 이제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수혜가 좀 됐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 말에 이제 MWC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이때 또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또 미국에서 이제 시총도 굉장히 높고 미국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 부분에 이제 폴더블 아이폰에 이제 부품을 좀 공급하는 그런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이 차트 같은 경우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었어요. 예, 이 날이 이제 언제냐면 1월 24일 날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때 또 출연을 했었는데, 이날 이제 나오고 나서 최고점이 이제 11,010원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때도 뭐 한 12% 이상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요 이후로 이때 이제 모든 관련된 이 관련주가 다 일제히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어떤 종목이랑 같은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쭉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사실 애플에 대한 부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애플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좋지 않고, 왜냐하면 뭐 중국에서 중국발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이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좋지 않은데, 미국장에서 이제 미국장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이 좀 부진한 그런 흐름에서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내려오는 흐름이었는데, 그런 흐름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빠지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또 관련된 이런 이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인데, 이 9,000원에서 이제 한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선까지 이 정도가 되겠죠.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선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두 번의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랑 이제 여기랑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지금 현재 두 번째 급등이 나온 이후로는 뭐 한 이틀 가량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갭 하락을 막고서도 치고 올라오는 흐름까지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좀 다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흐름이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완전히 이제 이 급등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잡아주고 있어요. 앞 상황에서는 이제 바로 음봉이 나오면서 쭉 미끄러졌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지지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꽉 쥐고 있으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좀 일단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부터 좀 만약에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무난하게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이런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눌림목을 한 번만 버텨준다면 추가적으로 고점 11,000원 선은 계속해서 좀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최고점인 11,000원 정도 선,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8,000원 하고, 현재 이제 매집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인 타이밍, 가격적인 전략, 비중 정도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쉽게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습니다. 코스닥만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의 강의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파악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1타 주식은 파인엠텍이었죠.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